새벽에 성주는 충돌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차벽에 몸을 묻기도 하고 저항했지만 사드 장비 8시간 만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국내 문제도 있고요. 중국에서는 지금 주중 대사관이 우리 교민들에게 신변주의보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예. 어떻게 파장이 미칠까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대사관은 지금 걱정일 겁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중국 수출도 잘 안 되고 중국에 있는 한국인들의 생명이 위협받는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네. 이제 드디어 배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나 중국 국민들도 이해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은. 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공격용 무기를 갖다 설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아까 우리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성주에서 이 시위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적폐를 청산하라고 세운 정부가 더 악독하고 교활하게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는데 저는 이게 민주주의 같습니다. 지금 북한은 미사일, 수소폭탄 쏘았다고 해서 지금 축제가 있고 난리가 나는데 우리나라는 그 방어를 위해서 사드 배치 하나를 하는 걸 가지고도 이렇게 시끄럽고 또 네. 중국에 있는 우리 교포나 또는 중국에 있는 주재민까지도 위협받는 이게 민주주의인데 이거는 저는 합리적으로 냉정하게 우리가 이겨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 외교부에서 그 대응을 좀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네. 사드 자체가 미국 무기고 또 미국에서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드 배치의 주된 책임은 미국에 있는 것이 한국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중국 국민들을 설득을 했었으면은 네. 적어도 중국 정부는 뭐 우리를 욕할지 모르지만 중국 국민들은 우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큰 반감 안 가질 수도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는 설득에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그 개혁 개방한 지 한 30년 됐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모든 이제 언론은 그 당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동에 되게 취약한 측면이 있어서 공산당이 한마디 하게 되면 막 국민들이 따라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그 지금 중국의 상당 젊은 세대가 이런 SNS에 상당히 좀 민감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SNS상에 좀 중국 국민들 상대로 네. 사드 문제를 정확히 좀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스스로가 좀 깨어날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공산당의 어떤 그 선동이 휘둘리기 때문에 좀 취약한 측면이 있는데 이건 좀 이제 중국 국민을 상대로 한 어떤 그런 그 홍보 이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모든 배후에 있을 북한은요, 핵실험 성공했다고 벌써 별 4개 대장들을 평양에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평양시 군중대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그 장면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당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 구상을 높이 받들어 국가 핵무력 완성의 완결 단계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매우 의의 있는 계기로 되는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소서탄 시험에서의 완전 성공을 안아온 우리 믿어온 핵과학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인들이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사성장군들 성공했다고 꽃다발을 받는 모습이 오늘 연이어 포착이 됐거든요. 네, 참 신기한 노릇인데요. 네. 당 군수공업부가 민간인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요? 군복을 입혀가지고 별 4개를 달아, 홍승무한테는 별 4개를 달아주고 네. 이공섭한테는 별 3개를 달아줬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2010년도 9월 달에 북한이 제3차 당 대표자회를 했을 때 장성택, 김경희한테 별 4개를 달아준 모습하고 우리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 당시에 뭐 장성택도 군복을 입은 적이 없는데 그때 갑자기 군복을 입고 별 4개를 달고 나타났고 네. 김경희는 여자인데 별 4개를 달고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면서 네. 거기 관계자에 대해서 최고 예우한다는 것이 바로 군복을 입히고 계급장을 달아준 겁니다. 예. 무엇보다도 지금 평양의 축하 분위기 대대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 정도 군중, 저 정도 불꽃놀이, 저 상당히 돈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돈보다는 네. 사람 동원에 이제 피로감이 쌓이겠죠.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저 정도면 사실 약한 거고요. 네. 원래 이제 그 김정일 때에는 그 10만 퍼레이드를 하는데 네. 이게 집단체조라고 해가지고 매스 게임을 하는데 그 아이들도 동원되고 어른도 동원되는데 그걸 아마 김정은 시대에 와서 이제 없앤 측면이 있고요. 네. 지금 하는 거는 이제 한 2, 3만 명 정도 동원됐는데 이 정도 규모는 사실은 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날은 아닌데
그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저렇게 네. 이제 하는 것은 약간 이례적인 측면은 있습니다. 아, 저거는요,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 나름대로 과학자들에 대한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별 4개도 있지만 별 3개를 이번에 다른 이 리용스비는 핵무기연구소 소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방에 있던 과학자들을 대거 불러가지고 저 자리에 초청했다는 걸 보면 김정은이 나름대로 본인은 굉장히 흥분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결과만 가지고 보면 어쨌든 북한이 엄청난 핵 실험을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준비된 이제 모든 것을 쏘아 부어가지고 핵 과학자 이런 사람들을 지금 하는 건데요. 네. 어쨌든 김정을 우리가 휘하화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결과만 가지고 보면 미국 정보 미국의 정보통들도 예상 못한 수소폭탄급 핵 개발을 했다는 거는 정말 지금 김정은 본인은 지금 굉장히 흥분해 있는 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축포로 쏜 거 자체가 네. 돈 들여 사는 거 아닙니까? 저게 수십억은 들거든요, 우리 돈으로. 네. 그러면 저게 북한이 저 축포를 쏘는 게 1월 1일 날 쏘고 216, 뭐 4.15 이때 쏘는 건데 현재 수소폭탄 쏜 거 자체가 굉장히 북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저게 바로 반증하는 것입니다. 네. 저런 축제 분위기와 대조적으로 지금 풍계리 인근의 방사능, 건물 붕괴, 지진 여파가 상당히 주민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네. 전에 속보만 하더라도 풍계리 쪽에 100명 넘는 주민들이 투입이 됐다. 아마 갱도 보수 작업일 것 같은데요. 아파트까지 피해 상황이 속속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요. 아마 이제 그 풍계리하고 바로 밑에 있는 이제 길주군이라는 작은 이제 그 군이 있는데 네. 적어도 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연변에서 이제 흔들릴 정도로 이제 파괴력이 셌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길주군 일대 마을은 거의 쑥대밭이 됐을 것이다. 네. 근데 북한 언론이 지금 보도한 것은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또 뭐 청정 무슨 뭐 핵실험했다고 이제 그런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감추면서 뭔가 이제 도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그 여름 때 북한에서 대홍수가 나가지고 수백 명이 죽었는데 그때 이제 북한이 전국의 어떤 힘을 동원해가지고 그 복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충분히 명분이 있었지만 이거는 이제 인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 그 일당이 북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더라면 그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핵실험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리하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피해가 갔거나 또 많은 사상자가 났다면 이거는 이제 북한 주민의 민심이 아주 심각해지기 때문에 아마 이제 북한 정권이 저걸 어떻게 입막음을 하면서 통제를 할 것인가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네. 그 참사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핵실험한 지 얼마 안 그렇군요. 됐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보건대는 풍계리 일대 뭐 김책 청진까지 네. 상당한 건물 피해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진도 5.7이라는 게 네. 그 우리 작년도 우리 경주의 지진이 5.7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한 6.1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현재 그 길주군 정도의 그 가옥들은 대부분 다 일제시대에 쓰던 흙으로 만든 집들입니다. 그러면 집이죠. 그게 그렇군요. 그게 지진에 견디기 힘들죠. 아마 대부분 다 구옥들은 다 파괴가 됐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김정은의 폭주하는 성격, 고무부를 죽이는 신세대라고 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도 알고 이런 김정은도 아는 로드먼의 경우에는 몸값이 상종가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언론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김정은을 마치 뉴스 스타 대하듯이 나도 데려가 달라 하던데요. 그 장면으로 모시겠습니다. If the president even tries to reach out for Kim, I think it would be a great possibility things can happen. Next time you go to North Korea, can I come with you and meet Kim Jong-un? You know, I asked a lot of people to do that. I even asked Obama, and Obama shut me down. Yeah, but 한반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 있는 문제가 저쪽 바깥에선 저렇게 가볍게 다뤄지는군요. 그러니까 로드먼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걸 가지고 장사하는 개인 장사하는가 싶은 네. 것이 어쨌든 우리가 부인하기 힘든 거는 로드먼은 김정은과 바로 옆에서 이제 뭐 요트 타고 같이 놀았고 심지어는 지금 우리 국가정보도 모르는 둘째가 딸이라는 걸 갖다가 직접 보고 처음으로 김정은이 애가 둘인데 둘째는 딸이다. 지금 첫째는 지금 아들인지 딸인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알려주고 싶은 것만 골라서 그렇죠. 알려주겠죠. 그렇다 그러면 로드먼은 상당히 많은 걸 알고 있고 또 본인 주장은 자기는 트럼프와 친구라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로드먼을 친구로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로드먼은 이 기회에 한번 트럼프는 알다시피 굉장히 거래를 잘하는 사업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로드먼은 트럼프와 김정은을 만나게 하고 자기가 뭔가 챙기겠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웃을 수만은 없는 게 저게 실제로 트럼프의 성격상 김정은의 성격상
실현될 가능성도 저는 전혀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앵커 지적하신 것처럼 어떻게 이런 이 생명에 관한 문제를 저렇게 가볍게 거의 코미디하는 수준으로 로드맨에 맡기는지 저는 미국도 이 부분에서는 로드맨에 대해서 어떤 경고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가족 옆에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가장이었고 침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전원에 따르면 김정은은 나이든 측근에게 욕설을 가리지 않는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들어 말이요. 왜 그럴까요?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이제 어릴 때 교육에 실패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김정일이 그 자기 어떤 그 엽기 행각을 감추기 위해서 이 김정은 형제를 스위스에 몰래 보냈는데 그때 이제 고영이가 그 자기가 직접 못 가기 때문에 자기 동생에게 맡겼거든요. 네. 근데 동생의 성격이 약간 좀 너무 순하다 보니까 저 조카를 잡아야 되는데 못 잡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동생이 형에게 막 대들고 막 싸우고 할 때 동생을 억제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하고 이제 뭐 게임을 하는데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 저 오셀로 게임이라고 하면 예, 저 저런- 돌이 진짜 돌인가요? 아니면 예. 바둑돌 같은 건가요? 바둑돌 같은 거죠. 좋은 아, 거 쓰니까. 예, 그리고 이제 뭐 형한테 막 대들고 근데 그 아버지가 보기에는 형보다 동생이 더 세다고 느낀지 모르겠지만 저거는 이제 완전히 교육에 실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스위스에 있을 때 고양이에다가 휘발유를 뿌려가지고 불을 달아가지고 이제 뛰는 걸 보면서 좋아했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좀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중세도 있는데 네. 이런 막잘한 분위기 때문에 그 김정은의 나이가 30살밖에 안 되지만 나이가 70대 된 북한의 간부들에게 이 새끼 저 새끼 막 욕질도 하고 있고 심지어는 김원홍 국가안전 보위성 앞에 부장 앞에서도 막 욕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그러니까 네. 이제 간부들이 보기에 아무리 권력을 가졌다고 하지만 나이 어른 손잡벌 되는 그 조그만 아이가 그 어르신들한테 욕질을 하는 거 들으면 이제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김정은 주변에는 전부 다 아첨쟁이밖에 없습니다. 네. 뭐 황병수가 나이가 70대 중반인데 김정은한테 단 한마디도 바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박봉주 같은 사람들도 거의 뭐 그 계획 경제와 시장 경제를 합쳐서 할 수 있다는 사기꾼 같은 사람인데 네. 전부 다 사기꾼 아니면 그런 그 아부쟁이들 이런 사람밖에 옆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이제 환경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당국에서 후계 승계 과정에서 김정은의 IQ를 측정해봤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IQ를 알아보는 게 중요한 일인가요? 뭐 일단 그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는 막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 당시에 김정은에 대해서 직접 IQ 검사를 못하니까 네. 그 측근 사람들을 동원해서 김정은 IQ를 그 검사해 봤더니 한 중상 정도는 되더라. 네.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지만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다라는 게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김정은이 절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이 그 문수 물놀이장이라든가 네. 마신령 스키장을 직접 자기가 설계도를 고치고 할 정도로 굉장히 꼼꼼하고 또 어떤 그 문수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14번이가 설계도를 고쳤다고 합니다. 도시계획까지 할 수 있는 그렇죠. 사람인가요? 굉장히 편집증을 가질 정도로 네. 상당히 어떤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자기가 가치가 있다는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이게 웃을 일만 아닌 게 지금 김정은의 IQ가 지금 화제입니다. 어쨌든 시중에는. 네. 왜냐하면 이게 남성욱 교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안보 강연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낫소배드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고 중상 이상으로 나왔다는데 그러면 자 김정은의 IQ가 좋으냐. 그런데 스위스 유학했을 때 성적을 보면 시험 적어도 공부하는 성적은 아주 안 좋다. 그러면 뭐 또 다른 표현으로는 뭐 감성적 지수, 좀 잔머리 지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어쨌든 김여정이나 김정은은 유학파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 아버지 세대나 할아버지 세대하고 다르게 굉장히 사람들이 다루는 것도 나이치고는 능숙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그 IQ를 가지고 그 권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또는 네. 그걸 가지고 지금 미사일 실험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저는 이 김정은의 IQ 또는 김정은의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국정원이나 상당히 좀 더 치밀하게 조사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김정은을 대화를 물론 할 수도 있고 뒤에서 거래도 할 수 있지만 돈줄을 재고 손발을 묶는데 대대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금고가요. 지난 2013년 분석에 따르면 중국, 러시아, 스위스까지 우리 돈으로 5조 정도나 될 것이다. 차명 계좌로요. 도대체 이런 돈을 어떻게 확보를 했던 거고요? 어떤 형태로 숨기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그 39호실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건 네. 이제 김정은의 개인 비자금을 만드는 것인데, 네. 39호실의 핵심 자금줄은 이제 금괴를 만드는 데입니다. 그래서 아, 이제 평안북도 그래요? 종주시에 북한 최대 재련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연간
꽤 많은 양의 어떤 굼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굼은 전부 다 김씨 왕조의 개인 비자금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 돈의 액수를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스위스 또 은행에 조금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주석궁 밑에 지하에다가 이제 궁계를 갖다 감춰놓는단 말도 있는데 그 액수가 이제 뭐 다 동결될 정도로 하게 되면 이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근데 네. 일단은 문제는 뭐냐면 그 중국이 지금 금괴 수출이나 연화연 수출 또 석탄까지 다 전부 다 막았기 때문에 지금 그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자금 가지고 버티기는 뭐 한 몇 년 갈 것 같지만 네. 당장 지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비상금을 풀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네. 지금 저 40, 50% 어떻게 계산하냐면 네. 북한이라는 표시된 그 공간에서 그 바깥으로 나간 돈하고 네. 들어간 돈을 차액을 계산해서 우리가 그 쭉 통계를 내면 이렇게 돈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40, 50% 나오는 거고 그런데 자기 아버지한테 받은 돈이 40, 50% 되는 거지. 네. 현재 김정은 수준의 돈이 얼마큼 있느냐는 부분인데 그 북한이 연간 한 10몇억 불씩 그 항상 적자가 났기 때문에 네. 아마 상당 부분을 소진하지 않았나. 이제는 아마도 김정은이가 마지막 막바지까지 온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 남은 그 수중에 남은 그 비자금은 액수가 굉장히 적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전자제품, 호화 양탄자, 그리고 화장품, 향수까지 끝도 없이 바닥도 드러내지 않은 상태로 소비 행태는 계속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8,500억 원이라고 그러니까 김정은이 호화 사치품에 수입하는 돈 액수가 나왔는데 이게 데일리미러라고 영국의 신문이 보도한 걸 보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네. 기쁨조의 속옷에만 10억 원을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사치품을 하는 거는 김정은이 한다기보다는 김정은을 둘러싼 권력층에 대해서 권력 유지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지금 두 분 말씀처럼 이 돈은 계속 줄어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제일 최근에 나온 게 그거 아닙니까? 외화벌이 하는 그 노동력 수출이 이제 끊길 예정이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푸틴한테 그런 이야기 했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이 끊기게 되면 김정은의 이 돈줄은요. 저는 몇 년 지나가면 아마도 상당히 줄어들 거기 때문에 김정은 개인도 그 일가도 아마 상당히 고통의 시절이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북한이 자꾸 미사일을 그 굉장히 빠른 시간에 쏘고 네. 핵실험을 막 이제 서둘러서 하고 가는 것 자체가 북한이 더 이상 그 유엔의 제재를 견디기 힘들고 또 자기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그 비자금도 많이 소진했기 때문에 네. 시간이 없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굉장히 그 속도를 빨리 내서 도발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북한을 감싸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그렇게 인민 착취로 비자금을 마련하는 외화벌이 노동자 이것 좀 차단해달라고 하니까 민생에 도움이 안 될 거다. 이거 이해하지 못할 장광설인데요. 여전히 북한에게는 러시아가 방패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해외 인력 수출의 최대 그 숫자가 러시아로 가고 있고요. 네. 또 러시아 정부가 이제 북한 인력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 거의 러시아의 명줄을 메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해외 인력을 끊는 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 정권이 해외로 내보내는 것은 내보내고 싶어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돈이 없기 때문에 내보내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한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보고 듣는 것들이 보고 듣고 이제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그 소식을 10명, 100명에게 전파가 되기 때문에 네. 제가 보건대는요 더 많이 나오게 해서 그 나온 사람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주는 노력을 해야지 그걸 끊어버리게 되면 더 폐쇄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동안 돈도 있겠지만 북한을 오픈시키고 북한을 내부적으로 변화시키려면 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해가지고 나온 사람들을 이제 그 해당 국가에서 임금 권리라든지 또 이제 자유로운 어떤 그런 행동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 주도록 노력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인 압박 효과가 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중국에 나와서 외화를 버는 그 중국 간부들 사이에서는 김정은을 작은 대방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대방이라는 것은 그 네. 무역 파트너라는 뜻이거든요. 네. 작은 대방 그러면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대방이라 했으니까 좀 시원찮은 녀석, 굉장히 그 이렇게 하대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그 김정은을 부르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중국 사람들은 자기 내 국가 원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진핑에 대해서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네. 상당히 존대하고 우리 과거에 우리가 임금님을 그 생각했던 듯이 이렇게 시진핑을 대하는데 김정은도 북한의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자기 우방국의 국가 원수면 상당히 예우를 해야 되는데 네. 작은 대방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완전히 뭐 김정은을 무시하고 국가 원수에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하대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문재인 대통령 소식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소식은 여러분들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면서 네. 거기 관계자에 대해서 최고 예우한다는 것이 바로 군복을 입히고 계급장을 달아준 겁니다.
예. 무엇보다도 지금 평양의 축하 분위기 대대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 정도 군중, 저 정도 불꽃놀이, 저 상당히 돈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돈보다는 네. 사람 동원에 이제 피로감이 쌓이겠죠.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저 정도면 사실 약한 거고요. 네. 원래 이제 그 김정일 때에는 그 10만 퍼레이드를 하는데 네. 이게 집단체조라고 해가지고 매스 게임을 하는데 그 아이들도 동원되고 어른도 동원되는데 그걸 아마 이제 김정은 시대에 와서 이제 없앤 측면이 있고요. 네. 지금 하는 거는 이제 한 2, 3만 명 정도 동원됐는데 이 정도 규모는 사실은 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날은 아닌데 그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저렇게 네. 이제 하는 것은 약간 이례적인 측면은 있습니다. 아, 저거는요,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 나름대로 과학자들에 대한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별 4개도 있지만 별 3개를 이번에 다른 이 리용습이는 핵무기연구소 소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방에 있던 과학자들 대거 불러가지고 저 자리에 초청했다는 걸 보면 김정은이 나름대로 본인은 굉장히 흥분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결과만 가지고 보면 어쨌든 북한이 엄청난 핵 실험을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준비된 이제 모든 것을 쏘아 부어가지고 핵 과학자 이런 사람들을 지금 하는 건데요. 새벽의 성주는 충돌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차벽에 몸을 묻기도 하고 저항했지만 사드 장비 8시간 만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국내 문제도 있고요. 중국에서는 지금 주중 대사관이 우리 교민들에게 신변주의보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예. 어떻게 파장이 미칠까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대사관은 지금 걱정일 겁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중국 수출도 잘 안 되고 중국에 있는 한국인들의 생명이 위협받는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네. 이제 드디어 배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나 중국 국민들도 이해하리라고 좀 봅니다, 결국은. 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공격용 무기를 갖다 설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아까 우리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성주에서 이 시윌람에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적폐를 청산하라고 세운 정부가 더 악독하고 교활하게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는데 저는 이게 민주주의 같습니다. 지금 북한은 미사일 수소폭탄 쏘았다고 해서 지금 축제가 있고 난리가 나는데 우리나라는 그 방어를 위해서 사드 배치 하나 하는 걸 가지고도 이렇게 시끄럽고 또 네. 중국에 있는 우리 교포나 또는 중국에 있는 주재민까지도 위협받는 이게 민주주의인데 이거는 저는 합리적으로 냉정하게 우리가 이겨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 외교부에서 그 대응을 좀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사드 자체가 미국 무기고 또 미국에서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드 배치에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매우 의의 있는 계기로 되는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의 완전 성공을 안아온 우리 믿어온 핵과학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인들이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사성장군들 성공했다고 꽃다발을 받는 모습이 오늘 연이어 포착이 됐거든요. 네, 참 신기한 노릇인데요. 네. 당 군수공업부가 민간인 조직입니다. 그런데 아, 이제 그래요? 군복을 입혀가지고 별 4개를 달아, 홍승무한테는 별 4개를 달아주고 네. 이홍섭한테는 별 3개를 달아줬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2010년도 9월달에 북한이 제3차 당 대표자회를 했을 때 장성택, 김경희한테 별 4개를 달아준 모습하고 우리가 비슷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 당시에 뭐 장성택도 군복을 입은 적이 없는데 그때 갑자기 군복을 입고 별 4개를 달고 나타났고 네. 김경희는 여잔데 별 4개를 달고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에 대해 네. 어쨌든 김정을 우리가 휘하화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결과만 가지고 보면 미국의 정보통들도 예상 못한 수소폭탄급 핵 개발을 했다는 거는 정말 지금 김정은 본인은 지금 굉장히 흥분해 있는 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축포로 쏜 거 자체가 네. 돈 들여 사는 거 아닙니까? 저게 수십억은 들거든요, 우리 돈으로. 네. 그러면 저게 북한이 축포로 쏘는 게 1월 1일 날 쏘고 216, 4.15 이때 쏘는 건데 현재 수소폭탄 쏜 거 자체가 굉장히 북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저게 바로 반증하는 것입니다. 네, 저런 축제 분위기와 대조적으로 지금 풍계리 인근의 방사능, 건물 붕괴,
지진 여파가 상당히 주민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네. 전에 속보만 하더라도 풍계리 쪽에 100명 넘는 주민들이 투입이 됐다. 아마 갱도 보수 작업일 것 같은데요. 아파트까지 피해 상황이 속속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요. 아마 이제 그 풍계리하고 바로 밑에 있는 이제 길주군이라는 작은 이제 그 군이 있는데, 네. 적어도 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연변에서 이제 흔들릴 정도로 이제 파괴력이 셌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길주군 일대 마을은 거의 쑥대밭이 됐을 것이다. 네. 근데 북한 언론이 지금 보도한 것은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또 청정 무슨 뭐 핵실험했다고 이제 그런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감추면서 뭔가 이제 도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그 여름 때 북한 주된 책임은 미국에 있는 것이 한국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중국 국민들을 설득을 했었으면은 네. 적어도 중국 정부는 뭐 우리를 욕할지 모르지만 중국 국민들은 우리들에 대해서 그렇게 큰 반감 안 가질 수도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는 설득에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그 개혁 개방한 지 한 30년 됐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모든 이제 언론은 그 당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동에 되게 취약한 측면이 있어서 공산당이 한마디 하게 되면 막 국민들이 따라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그 지금 중국의 상당 젊은 세대가 이런 그 SNS에 상당히 좀 민감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SNS상에 좀 중국 국민들 상대로 네. 사드 문제를 정확히 좀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스스로가 좀 깨어날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공산당의 어떤 그 선동이 휘둘리기 때문에 좀 취약한 측면이 있는데 이걸 좀 이제 중국 국민을 상대로 하는 어떤 그런 그 홍보 이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모든 배후에 있을 북한은요, 핵실험 성공했다고 벌써 별 4개 대장들을 평양에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평양시 군중대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그 장면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당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 구상을 높이 받들어 국가 핵무력 완성에 완결